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인데요. 3월 19일 토요일, 오늘 주말에는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신정부의 정책 관련주들이 장을 주도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취임으로 인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특히 안랩의 주가가 기존의 상승 흐름하고는 좀 다소 그 의외의 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안랩이 과거에는 그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될 때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에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과 극적인 단일화 합의로 인해서 오히려 당선인보다도 더 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과연 지금 안랩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충분히 개인들이 볼 때 매물지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강한 그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시간 외에서 10만원대를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연 안랩이 지금 현재 매물지대에 진입해 있는 개인들의 그 매매 동향으로 보면은 최근에 9만원대에서 시속게임이 몇 차례 전개가 됐었고요. 대략 이런 가격대에서 개인들이 매도에 치중을 하는 반면에 의외로 좀 다소 개인들이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되는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안랩 주가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과연 지금까지는 대선 인맥주들이 대부분 그 대선 이후에는 잠깐 상승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장기 조정에 진입하는 상황인데, 안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또 공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안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배경에 단순한 인맥주가 아니고요, 인수위원장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있어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수위원들을 3분의 1을 그 안철수의 그 핵심 인사들로 그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안랩이 갖는 위상이 얼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랩의 향후에 지금까지의 수익성이라든가 향후의 성장성이 충분히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이런 것도 최근에 회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상의 실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안랩은 우리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빅데이터 산업, 정보 보안 솔루션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이버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랩이 사이버 보안 사업 이런 쪽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핵심적인 그 매수세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단순한 인맥주라기보다는 향후 5년간의 디지털 육성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인맥과 정책의 복합적인 그런 핵심주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과연 현재 안랩이 현재 가격대에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대선 정책주고 인맥주고 이렇기 때문에 안랩이 다소 과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2021년도 실적으로 볼 때 향후의 성장성이나 중요도에 봐서 현재의 수준에 충분히 회사의 그 영향력이 이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사업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월 18일 날 회사가 사업보고서 공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주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2021년에 매출액이 2073억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영업이익이 229억인데 2020년도 대비 14.5% 증가한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400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그 자산들의 금융수익이 포함된 그런 상황이어서 2020년도 대비 126%가 증가했다고 하는 점이고요. 우리가 그 안랩의 이러한 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으로 볼 때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그렇게 과도한 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시가총액 1조 원이고 과거에 퍼가 47이지만 현재 수정된 2021년도의 실적을 감안을 해볼 때는 표가 한 25 정도로 개선이 된 코스닥 벤처 기업들의 평균적인 그 펄을 볼 때는 절대로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입증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매 그 패턴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과거의 흐름대로 주가가 6만원을 바닥으로 해서 9만원, 10만원에 근접을 하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그런 패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그 후보로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등을 했다가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니까 다시 6만원대로 근접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오히려 그 위상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보다도 더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보통 개인들이 9만원에 근접을 하면 가격에 위태로움을 느껴가지고 개인들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근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지난 18일 날 여러분들이 장 마감하기 동시호가에 100만 주 정도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었고, 최근에 한 외국인이 한 창구에서 한 계좌로만 집중적으로 11%가 넘는 그런 매수를 보인 걸로 116만 주 정도를 매수한 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정확히 이제 공시가 나오지만, 일설에 의하면 골드만삭스로 추정이 된다는 그런 보도 내용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5일 후에 요거에 대한 공시가 될 거로 보고요. 안랩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은 우리가 안랩의 지분 구조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이 공시 내용에 보면은 안철수 개인의 지분이 18.6%, 186만 주가 있고요. 동그라미 재단, 기부한 그 재단이죠. 거기에서 100만 주, 9.99%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 그 소액 주주 비중이 지금 490만 주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소액 주주들이 최근에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약 한 이 중에 11% 정도가 외국인으로 다시 외국인 비중이 증가한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고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잘기주수, 자사주가 약 13%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안철수 안랩은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약 1000만 주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런 우호 지분하고 최근에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매수한 지분이라든가 또는 레걸 제너럴 인베스트먼트 영국의 자산 운용사가 5%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향후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 안랩 지분을 백지 신탁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지금 공직에 진출할 경우는 백지 신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현재 안랩에서 눈여겨볼 대목들이 공매도 수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이게 안랩에 대한 공매도 현황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같은 경우는 6만원대에서 9만원대 근접했을 때 여기가 본격적인 매도 국면 아닙니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할 때 여기에서 10만 주씩 계속해서 나오던 매물들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백지 신탁 이야기가 거론되고 하니까 공매도 물량이 2만 주대로 줄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수적인 그런 상황이라 공매도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백지 신탁이라든가 또는 우호 지분 이런 쪽으로 감안을 해볼 때 공매도를 치라고 빌려주는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로 인해서 볼 때 앞으로 안랩에 대한 주가는 지금 현재 다소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구간에 와 있지만은 최근에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지분 경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하고 그 다음에 백지 신탁이 공론화 될 때 공매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에까지 주가가 급등하기는 했지만 향후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라든가 백지 신탁 이런 것들이 공론화될 경우 여기에서 기존의 고점을 추가로 돌파할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조정 시에는 반대로 매수,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 추격 매수는 언제든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안랩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는 이런 백지 신탁하고 외국인의 공격적 지분이 같이 가미된 상황이다. 또 그거에 따라서 안랩이 충분히 실적도 뒷받침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 갖고요. 오늘 주말에 간략하게 안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